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화물연대에서 총파업철에 관련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나왔죠.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는 거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두들겨대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토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비아냥대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어쨌든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국토위를 통과시킨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로, 과적, 과속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부 여당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새 태세 전환을 해서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 복귀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주장해왔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기한 연장을 통과시킨 거고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희룡 장관도 여기 불참했다고 하죠. 이러니 민주당에선 정부도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말바꾸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 품목 확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엄영소 국토부 2차관은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16일째 파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에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12구 참사 관련해서 유류품 마약 검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에 특수본에서는 사고 직후 SNS에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거였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SNS로 이렇게 문제제기가 나오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즉각 다 움직일 겁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유족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여기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유족과 시민사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17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회의도 지난 7일 공식 출범했고요. 내일 10일은 유가족협의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하죠. 지금 경찰 수사, 국정조사, 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분노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찰 수사는 왜 수렁 속으로 빠지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관저 정치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격려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전체 희생자 158명 중 89명의 유족이 유가족 협의회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오는 16일 저녁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시민추모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최근 민병과 참여연대에선 서울시를 처벌해야 된다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경영 KBS 기자 다들 아시죠? 최근 방송 중에 12구 참사 관련해서 2차 가해 댓글 달지 말라 라고 소신 발언을 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냐? 차마 방송으로는 전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유가족들 향한 모멸적 발언들이 쏟아졌단 거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순화된 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경영 기자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유족들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적당히를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류삼영 총경 그리고 검찰 내부 고발책을 낸 임은정 부장검사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특히 12구 참사 원인으로 경찰국 설립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정말 든든한 분들이란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협의회가 다른 희생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과 인스타그램도 나와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민생을 강조하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9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납품 단가 연동제가 통과된 게 뜻깊다는 거고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합의를 마친 거고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거다.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한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 아닙니까? 이해로도 신속회생법, 카카오 먹통 방지법, 탄소중립 기반 조성법 등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된 거고요. 민생 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 예산안 막판 단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인하를 하며 초부자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여권이 입장 안 바꾸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리라는 민주당을 향해 계속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이 결국 기소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고요. 한덕수 총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을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고 위중증 400명대, 사망은 67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이 코로나 가지고도 얼마나 흔들어댔겠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참 선택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